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유약집 겸업 나갈 차례죠. 37쪽입니다. 자, 겸업. 이제 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봤고요. 겸업에 대한 내용인데 업무의 지역적 범위를 먼저 따지고 가죠. 이 업무 지역의 범위는 지금 현재 우리 유약집 31쪽에 있어요. 가볍게 그냥 이해만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출제자 안 하는 부분이니까. 자, 업무의 지역적 범위인데 지금 현재 업무 지역을 유일하게 제한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중개인이죠. 그래서 공인인증 개공과 법인인 개공이에요. 이들의 업무 지역은 전국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소 어디다 중개가 전국에 있는 물건 모두 중개할 수 있고요. 다만 중개인만 제한을 받는데 중개인은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공사예요. 자, 이자는 자기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업무 지역이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고요. 다만 이분이 정보망에 가입을 해요. 가입하고 이 가입한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라면 업무 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점 이해 두시고 우리 그럼 서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 업무 지역은 인천광역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천광역시 내의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서울 물건은 중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하면 이분의 업무 지역은 즉시 전국으로 확대된다. OX. X. 이분이 소공사를 고용했어요. 업무 지역이 즉시 전국으로 확대된다. OX. X예요. 그래서 업무 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중개인이 업무 지역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고.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한 종벌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현재 우리 중개대상물이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토지건물이 있죠. 이 5가지에 대해서 종별에 따라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에는 중개업법 시에는 종별에 따른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 그때도 이제 준 적이 없었고 현재 이 규정마저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종별에 따른 차이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지역 제한만 하고 있을 뿐이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업무의 적적 범위를 봤고 이제 겸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37쪽으로 갔어요. 겸업. 이 겸업에 대한 내용은 매번 출제하니까 반드시 이해를 해두시는데 전체 개공에 대한 겸업의 태도를 따져보면요. 현재 우리 겸업 제한이 개인인 개공이에요. 공인인증 개공이나 중개인입니다. 이들은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능력이 닿으면 얼마든지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시험에서 공인인증 개공이나 중개인은 요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은 일단 O다 X다? 일단 O예요. 그러니까 겸업 제한이 없다는 걸 명심합니다. 다만 법인만 제한을 딱 받고 있어요. 법인은 토탈 7가지만 허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법인은 이제 겸업 제한을 사실상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14조에서 겸업 제한을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인의 겸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중개법인입니다. 우리 법 14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인 기업공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6가지 업무, 법정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음자 따서 이걸 암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관, 상, 차, 프랜차이즈죠. 관상차 분, 경이죠. 경공매 알선대리, 다음에 주거 이전에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업이에요. 그래서 관상차분 경이로 암기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관은 관리대행을 말하죠. 관리대행인데 대행자가 들어갔잖아요. 대행자가 들어가면 뭐만 할 수 있다? 주상만 할 수 있다. 관리대행이든 분양대행이든 이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및 분양대행이 가능하죠. 그러면 농업용 창고시설에 관리대행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얘기고. 다음에 이제 상은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원한 상담이죠. 부동산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접 부동산 개발업을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니까 증권 투자 컨설팅 합니다. 부동산 펀드의 조성.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펀드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안 되는 겁니다. 상담까지만 가능하다.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는 중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니까 중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니까 이건 상대방이 누구에 된다? 개공 대상이 돼요. 이걸 특히 명심해야 됩니다. 법인의 업무 중에 상대방을 유일하게 지정한 게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면 상담에 대해서는 상대방 지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상담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든 공인인증사 대상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만 개공 대상이 돼요. 그럼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인증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중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니까 중기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기업 경영이란 말이 나오면 이제 가능한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 상대방이 개공 대상이 된다. 이 점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법인은요,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기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이거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헷갈리지 마세요. 중기업의 경영 정보 제공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알아보세요. 거래정보 사업 법인인 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정보 사업 못하죠? 거래정보 사업이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요. 역시 이제 분양 대행은 주상에 대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분양 대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투기 가능성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 되는 걸로 보이고 있고, 경매 때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차 신청, 매신청 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공매 알선 대리할 수 있고요. 다만 경매 대리업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죠.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서는 용역에 알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관련 용역에 알선업이에요. 직접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운영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연습장에 써놓고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관상차분 경이 해놓고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헷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의 겸업 기본 내용을 봤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제 그저 38쪽의 맨 위에 있는 내용이죠. 돋보기 표시되어 있는 거. 법인의 겸업 업무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분양 대행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아무리 많은 보수를 봐도 초과에 걸 일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개인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어요. 다만 우리 중개인입니다. 중개인은 경공면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고요.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당연히 겸업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제이제 꼭 기억하세요. 법인의 겸업 위반은 뭡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요. 임취다. 임취 또는 업무정지죠. 그래서 이제 이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공매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개업공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이에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매수신청 대리를 하고자 한다.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부터 해야 되죠.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럼 주의할 점은 말이에요. 법원에 등록이 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갖고 여기 공매가 슬쩍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업공사가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매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OX, X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등록이란 말이 뜨면 앞으로 가갖고 공매가 들어가 있는가 체크해야 돼요. 경매만 나와 있다면 뒤에 뭐라고만 나와야 돼요? 대리만 나와야 돼요. 권리분석과 취득할수는 그냥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권리분석 및 취득할수는 그냥 할 수 있고, 입찰 신청, 매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공매부동산 권리분석 취득할수는 대리하고자 합니다. 공매부동산은 법원에 등록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죠. 단 이 업무를 중개인은 한 가지도 수행할 수 없다. 이해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인의 겸업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전체 개공에 대한 겸업을 다 따져봤는데, 겸업 문제는요, 유형이 두 가지예요. 그 유형이 하나가 박스 안에 딱 넣어놓고 법인의 겸업 업무를 모두 골라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내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단순 법인의 겸업을 묻는 태도가 있고요. 전체 개공에 대한 겸업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전체 개공에 대한 겸업을 물을 때는 반드시 주의할 점이, 우리 개인인 개공 겸업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 점을 꼭 명심합니다. 그래서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 있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요. 이 내용이.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집 67쪽 13번 문제인데 있잖아요. 다음 중 중개법인의 관리대행 업무가 가능한 주택은 그랬거든요.
우리 관리대행 할 수 있죠? 주택에 대한 관리대행 가능하죠? 관리대행 가능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었는데,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하는데, 참고요. 한 가지만 감 잡고 하죠. 우리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인데 30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럼 우리 주택관리사 있다는 거 알죠?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 등록해야 돼요. 300세대 이상의 관리대행을 한다. 그럼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럼 우리 법인 주택관리대행 할 수 있다 없다? 법인 주택관리대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다른 법이 어떠한 요건을 더 요구하잖아요. 그럼 그 요건까지 충족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물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관리업 등록을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었는데 이건 절대 안 되니까 그냥 X하고 넘어갑니다. 자 2번 대표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68조 법인인개업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옳은 것은 지금 법인인개공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중개법인을 얘기하죠. 중개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인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 이렇게 물어도 특수법인이라는 조건을 제시 안 했어도 특수법인을 제외한다. 이런 말을 뺐어도 중개법인으로 풀어야 됩니다. 1번입니다.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업을 하고 있다. OX. X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이 가능하다. 2번 20호 단지로 구성된 단독주택의 매매업을 하고 있다. 매매업. 이건 금지행위죠. 불가. 3번 공인인사 시험 준비생들에게 중개업 창업을 위한 경영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건 개공 대상이 되죠. 개공 대상이 된다. 다음 4번님은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X 나가버려야 되죠. 이거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불가고 5번님은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150세대 공동주택 중에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된 15세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이거 주택 분양 대행이죠. 할 수 있죠. 이게 정답 5번이었습니다. 17회 기출문제였어요 이거. 자 그래서 3번 5번 정답이었고요. 1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다만 5번 질문만 잠깐 보세요. 5번 질문 부칙상의 개업공사가 자 부칙상 개공이 누구예요? 중개인이다. 부칙상 개업공사가 거래정보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관할기업 외의 물건도 취급할 수 있다. 이거 장난을 쳤는데 예전에도 이 질문 갖고 내가 한번 뭐라 했는데 여전히 부칙상의 개공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 되죠. 공개된 물건에 대해서는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죠. 그럼 5번 질문 공개된 물건이 빠져서 틀렸다고 했거든요. 근데요.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용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 공개된 물건 아니에요 그거? 일단 그러니까 틀리게 갑니다. 틀린 걸로 가는데 세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를 이용하고 공개된 물건이어야 된다. 그래야 업무적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장난친 거예요. 참고하세요. 자 그럼 15번 갑니다. 정통 문제 이제. 박스에 딱 넣어놓고 모두 골라라 이랬죠. 법인인개업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역시 중개법인의 업무예요. 특수법인을 고려하면 이건 정답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법인인개공 자 갑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관리대행 가능하죠. 상가관리대행이요. 다음 니은 주택 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 OX X죠. 불가. 디귿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입니다. 부동산 상담 가능해요.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의 부동산 펀드의 조성 X죠. 이게 19회 기출이었던가 그랬죠 이게. 미음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서되는 용역의 알선 용역의 알선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O입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죠? 예,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예요. 이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중개법인의 분사함소는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 맞죠? 전국이 업무지역이고 2번 특수법인은 공사법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OX X 특수법인도 업무적 제한이 없으니까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보고 있죠. 예, 이것도 기출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2번 집은 정답이고요. 3번 부칙상의 개업공사의 업무지역은 중개인의 업무지역이죠 지금.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관할 규율을 한다. 맞습니까? 다음 4번 질문.
부칙상의 기업공사가 공사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만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기업 외의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할 수 있다. 맞고 5번님은 현행 공인인증서업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기업공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7번 문제 다시 내려갑니다. 한국부동산중개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기업공사인데 대리인 등록했다는 얘기죠. 그럼 중개법인이 중개업 외에 겸업 업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는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갑니다. 기업,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입찰 대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이거 있잖아요. 만약에 높아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시험에서 말이에요. 다음 중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골라라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박스에 딱 넣어놓고 대리인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언급을 안 하고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매신청의 대리라고 나온 거예요. 법원에 등록했다 안 했다는 조건 제시 안 한 겁니다. 지금 안 한 상태에서 냈어요. 이거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예?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문제 연습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는 각도죠. 시험에서 이런 조건 제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내가 화가 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면서 연습을 잘못 시키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제가 관리대행 통과해버렸죠.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주택의 관리대행이라고 낸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근데 연습을 우리가 300세대 이상의 관리대행은 주택관리업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관리업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 조건 지시 안 했잖아요. 그래도 이건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이거는 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당연히 다른 법이 어떠한 조건을 더 필요로 한다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죠. 충족시켜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법인이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만 물은 거예요. 그럼 주택이든 상가든 관리대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나아가서 또 주택 분양 대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주택 분양 대행도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주택 공급 규칙을 공부했잖아요. 주택 공급 규칙. 주택법 시간에.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이에요. 이거 공급할 때는 주택 공급 규칙에 따라야 되죠. 그럼 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게 되면요. 이거 무주택자 가려야 되죠. 청약통장 따져야 되죠. 순위 다 가려야 돼. 이거 법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못해요. 근데 우리는 주택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O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연습할 때 모든 문제집이 근데 다 그래. 나만 그렇게 강의 안 하더라고. 문제집을 보면요. 관리대행 300세대 이상 관리대행 30세대 이상의 주택의 분양 대행 이렇게 내요, 막 문제를. 근데 기출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태클이 들어올까봐 겁나니까 절대 그렇게 안 냅니다. 문제를 내버릴 때 아예 미분양된 아파트에 분양된 이렇게 내버려 그냥. 아예. 그럼 그거 무조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논점이 흐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연습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대리업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법원에. 그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이거를 대리업 등록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런 조건 지시 안 했더라도 경매 대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지. 당연히 있다라고 해야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요. 누군가 태클 걸어요. 왜? 이런 분들이 태클 거는 거지. 왜 그러냐면 대리인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 조건 지시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못한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태클 들어오는 거 싫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출제는 어떻게 내버리냐면 공매대리라고 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경매대리라고 안 내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거 경매대리라고 내도 오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조건 지시한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기억증명입니다. 입찰 신청 OX. O죠, 이건. 조건 제시했으니까 등록했다 했으니까. 니은입니다. 공인인증사 대상으로 밑줄긋고 X나 갚아야 되죠. 중기업의 개형규법인 개형용무 제공 불가. 디귿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대. 자, 이거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또 이거 보면 할 수 있다고 해놨어.
근데 관리 대행을 아까 300세대에 그거 물어봤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분양 대행 할 수 있냐? 이건 진짜 못해요. 법인이. 근데 우리는 오락해 해야 돼, 엑스락해 돼? 오락해 해야 됩니다. 주택 분양 대행 그럼 할 수 있다고 해야 돼, 그냥.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아니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어떻게 내버리냐면 이렇게 내버립니다. 누가 태클 들어올까봐. 이거 태클 15세대 분양대 이렇게 내버려 그냥.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그래서 디귿지문 옵니다, 역시. 그럼 리을지문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0제곱미터인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죠? 이것도 분양신고 대상이에요. 3,000제곱미터 넘으면. 이것도 분양신고 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분양대행 가능하고요. 분양대행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분양신고 대상인 분양대행은요, 이것도 이게 건축물의 분양이나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됩니다. 다. 자, 그래서 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음, 중기업의 부설 업무로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용역업. 이건 조심해야 되죠. 용역의 알선이다. 그래서 X. 다음 비읍,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공매 취득의 알선. OX. O.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럼 몇 개? 4개예요. 그래서 정답 4개. 다행히 4개가 4번에 있죠? 옮겨 적을 때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19번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0번 문제 하나 더 보죠. 이제 전체 개공에 대한 겸업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에요.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법인인 개업공사가 겸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한다.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풀어쓰는 문제 유형을 물어볼 때는 겸업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꼭 물어봅니다. 임취죠? 맞습니다. 그럼 맞고 2번 개인인 개업공사는 겸업 제한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의 매신청 대리할 수 있다. 거기 개인인 개업공사는 이 말 있죠? 이 말 다음에 모두를 써 넣으세요. 그리고 틀린 걸로 정리합니다. 그럼 다시 개인인 개업공사는 모두 겸업 제한이 없으므로 여기까지 좋았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신청 대리할 수 있다. OX, X. 우리 중개인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예, 그래서 2번. 그럼 정답 보이죠? 예,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공인인사인 개업공사는 이 사업체를 소개할 수도 있죠?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직접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인 개공이죠? 직접 운영할 수도 있죠? 소개뿐만 아니고.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공인인사인 개업공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 할 수 있다. 할 수 있나요?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고. 5번 질문. 공인인사인 개업공사는 공인인사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공인인사인 개공, 겸업할 수 있다. 맞죠, 그럼?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법인의 겸업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다음 문제는 고용인이 나오고 있는데, 요약집 돌아가야 되죠? 고용인 38쪽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집 제가 4개 갖고 푼다고 그랬죠, 지금? 문제집을 4개 갖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집이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 어떻게? 나는 주택의 관리대행, 분양대행 이거에 대해서 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 절대 안 따지거든. 안 따지는데 문제집들이 다 따지고 있어, 이거. 그럼 아주 이럴 땐 저렇고 저럴 때는 그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심할 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관리업 등록 대상이든 관계없이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관리대행 가능하다 하시면 돼요, 그냥. 아셨죠? 조건을 제시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우리 법인인 개공, 경매 대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단. 법인인 개공은 경매 대리업 할 수 있죠. 단, 경매 대리업을 하고 있다면 법원에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돼요. 또 300세대 이상의 주택이 관리대행 하잖아요? 그럼 주택법에 따라 관리업 등록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를 물을 때는 당연히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어주시고. 자, 그럼 고용인으로 넘어왔는데, 이 고용인에 대한 내용.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맞추는데, 주로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고용인의 종류가 2가지가 있죠. 소속 공인인계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소공사는 다시 2가지로 나눠져요.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 인자합니다. 임원사원인 소공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원인 소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공이라 하면 누굴 얘기한다고요? 직원인자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중개보조원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럼 보조원의 용어의 정의, 출발 어떻게 해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좋습니다. 이제. 자, 그럼 이들에 대하여 이제 고용하거나 고용하게 종료됐다. 그럼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타겟인데, 그러면 고용신고입니다. 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그럼 이들을 고용했을 때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예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용신고, 전자신고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소공사입니다. 소공사를 고용신고하는 거예요. 이때 자격증4번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죠, 지금? 그러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또 이거 우리 교육을 받도록 하노 그랬는데 소공을 고용신고할 때는 먼저 어떤 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무교육이 있어야 되고, 중개보조원 고용신고하는 거,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교육수료증4번은 첨부하지 않아요. 지들이 직접 확인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첨부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인이 외국인이었어요, 국적이. 그러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있죠? 이거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인이 외국인이었다. 이때는 결격 미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되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 등록 신청할 때는 교육수료증4번 첨부했어, 안 했어요? 실무교육수료증4번 첨부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실무교육수료증4번 첨부했죠. 책임자 실무교육수료증4번. 근데 고용신고할 때는 첨부하지 않아요. 뭔가 안 맞죠?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물어보죠.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과청은 그 자격증 발급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맞죠? 또 소공사 고용신고 시에는 자격증4번을 첨부해야 한다. OX, X죠. 교육수료증에 대한 부분은 법이 미스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격증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해두시고, 그래서 어떤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고용관계가 끝났네요. 종료가 됐어요. 그럼 신고 들어가야 되죠. 며칠 내? 10일.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10일 내 신고한다. 이거 전자신고 저는 가능하다고 강의하고 있죠,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말이에요. 우리 시행규칙에 고용신고에 대해서는 전자신고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종료신고에 대해서는 전자신고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교수님들이 이걸 갖다가 고용관계 종료신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자신고가 안 된다라고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그랬죠. 저 소공사였다고 그랬죠. 제가 전자신고 분명히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법이 미스한 거예요. 시행규칙에서 빼먹은 거지. 아니, 고용신고는 전자신고 되는데 종료신고 안 돼. 왜 그래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이건 미스한 거예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된다라고 봐야 되고 법의 미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제할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고용신고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회 통보하는데 우리 신고사항은 전부 다 협회 통보사항이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 제재 한 번쯤 참고해 두시는데 우리 법상 신고 위반은 제재가 뭐라겠어요? 100과 100만 원 같았는데 이거는 규정을 안 뒀다고 그랬죠. 신고 위반인데 규정을 안 두는 바람에 백지 규정, 그 밖에 위법 위반이 적용돼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간다? 업무정지. 되게 세게 나가요. 그래가지고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해버리면 한 달 업무정지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달 업무정지 나가고 싹싹 빌면 15일 기타 500잘 안 사다 주면 한 달 반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고용신고 종료신고 주 타겟이에요. 그래서 이 주 타겟이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서 이 둘의 비교인데 시험은 주로 다음은 소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보조원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을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비교해서 잡기 가는데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인원수 제한 현재 있다 없다? 없고요. 결격자 고용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거 이중속 둘 다 금지죠. 등이 들어가는 규정이에요, 지금. 개공 등이 들어가는 규정. 이중속 금지에 둘 다. 둘 다 금지 행위하면 안 되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둘 다 비밀 준수해야 되죠. 둘 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되고 있죠. 우리 법상 개업공사 등이라고 나온 조문들. 이거죠, 바로. 5개. 그러니까 이건 둘 다 공통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공사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다. 우리 소공은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 설명서의 작성, 계약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공의 원래 의무죠. 소공이 할 수 있다. 소공의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소공도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보조원은 이 업무 수행할 수 없다. 그 다음 모든 소공은 인장 등록하는 거 맞아요? 모든 소공 인장 등록해야 돼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보조원은 그런 의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공은 중개행위를 했다면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하는 서류 두 가지뿐이에요. 다른 서류는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다. 근데 중개보조는 그럴 일이 없고요. 다음에 우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개공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제출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뿐이다? 소공뿐이고, 보조원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소공은 명문으로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품위 지키고 신의 성실 공정력 의무가 있죠. 그런데 보조원은 그런 의무가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공 대상이죠, 지금. 그 다음에 중개보조는 어떤 교육? 직무교육이죠, 이거. 그 다음에 이자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격취소나 정지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러나 보조원은 그럴 일이 없어요.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공 과태료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공 과태료 맞는 경우가 있죠. 연수교육 안 받았어요. 그럼 얼마? 500과예요. 근데 중개보조는 과태료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읽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다 봤고, 시험은 주로 이게 타겟이고, 고용신고, 종료신고 물으면서 같이 묻죠. 이게. 자, 그럼 이제 이들의 업무상에 일어난 책임인데, 우리 법 15조 2항이죠. 소속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예요. 모든 행위가 아니죠.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요 규정에 의해서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에 대해서 우리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 책임을 부담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속공인인회사가 보수초과를 했다. 그럼 보수초과 행위를 개공행위로 간주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때 이제 둘의 책임인데, 직접 행위자인 소공께서는 직접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러면 개공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때 개공은 이거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에 일어난 개공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고, 그럼 개공이 책임진다 하여 직접 행위자인 소공이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같이 이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금을. 그리고 보수초과한 행위를 개공행위로 간주하죠. 그러면 소공은 만약에 보수초과했다. 그럼 소공은 금지행위했으므로 자격 정지죠.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데, 근데 우리 개공은 지금 금지행위했죠. 개공이 그러면 금지행위해버리면 임취죠.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15조 2항 업무상행위는 개공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 두 가지 민사와 행정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형사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우리가 양벌 규정 들어봤죠, 지금? 그럼 소공이 보수초과했습니다. 1-1이죠, 이거. 그럼 개공은 얼마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근데 이거 법정형만 같을 뿐이지 실제 재판에서 소공이 만약에 보수초과로 400만 원 받았다. 개공도 똑같이 400만 원 선고를 받는 것은 아니라겠죠. 같이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공은 벌금형으로 처단된다. 그러나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 책임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나머지 이제 판례의 태도죠, 이거. 판례의 태도 잠깐 짚고 가는데, 지금 요약집 40쪽에 있습니다. 판례는. 뭐 1번 판례 잘 아십니다. 양벌 규정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주 잘 내고 있고. 그러니까 양벌 규정으로는 등록 취소 절대 불가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입니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 맡겨 그러다 하여금 처리토록 한 경우에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 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용자란 말은 민법상 이제 756조 사용자 책임을 얘기하는데, 사용자는 고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주의 지위도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 집행 과정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이 얘기죠? A의 중개사무소인데 갑이 사장님이시다. 그러면 A가 자격증 걸어준 거죠. 이분이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손해 입은 의뢰인이 A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거죠. 그래서 A가 나는 갑의 사용자가 아니다, 고용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나는 이분과 동업관계에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은 어떻게 판단한 거냐? 너는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도 있다. 그러니까 이자가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했죠.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판례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우리 법 15조 2항이 우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에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중개보조원이 고의과실로 당사자에게 손해 입혔어요. 그 중개보조원만 책임을 지게 하고, 개공은 개공만이 책임을 지게 하고 중개보조원은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이런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연대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판례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번 판례는 한 번쯤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보조원이 고의로 불법행위했어요. 고의로 의뢰인에게 사기친 거예요.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개공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이거 참작해달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다? 과실상계. 그래서 개공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한 번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 문제 풀면서 정리할까요? 자, 문제지 72쪽 21번 문제입니다. 개업공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의 고용인이 될 수 없다. 맞아요? 개공은 다른 개공의 고용인 될 수 없죠? 이중속 금지니까 그러죠. 2번 질문. 소속공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는 단순 업무만을 보조해야 된다. 맞아요? 3번 질문. 공인인자격이 없는 자가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맞아요? 이거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 무조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맞고요. 맞는 걸로 갑니다. 4번 질문. 고용인도 비밀 준수 의무, 금지행위, 준수 의무 기준 등을 부담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공이나 보조원이죠. 이들에 대해서도 비밀 준수 의무 있죠. 금지행위 준수해야 되죠. 자, 다음에 5번입니다. 고용인의 모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OX, X.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본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고요. 22번 가보죠. 소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소공사에 대한 자격 취소가 가능하다. 우리 소공 자격증이 있죠? 그럼 자격 취소 받을 수 있죠? 2번 질문. 소공사는 중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죠? 3번. 소공사는 이중속 금지되죠? 4번. 소공사는 인장 등록 의무가 있죠? 5번 질문. 소공사는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를 부담한다. OX. X죠. 그래서 작성 의무 자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개공한테.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23번 가죠. 책임이에요. 고용인의 업무상행에 대한 개공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속공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은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맞죠? 2번 질문. 소공사에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사인자를 포함한다. 맞죠? 3번 질문. 개업공사가 민사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개업공사에게 고용인의 관리감독상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민사상 책임이라는 얘기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개공이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로 인한 이 감독상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거냐? 아니죠.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가 틀렸어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집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번. 고용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재산 손해 입은 의뢰인은 개업공사와 고용인의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선택적으로 청구하거나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죠. 다음에 5번 질문.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고의과실로 중개 의뢰인의 손해 입힌 때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도 책임을 진다. 맞죠? 예, 연대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면 대표 유형 갑니다. 출제 가능하다고 했는데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1번. 법인의 임원이 아닌 소속 공인인계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없다. 우리 직원이든 임원 사원이든 소공은 무조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틀렸고. 2번 질문. 소속공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우리 개공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제출 대행할 수 있죠? 그래 틀렸고. 3번 질문.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사가 될 수 없지만. 맞아요? 중개보조원은 소공 안 되죠? 왜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럴까봐 제가 물어봤어요.
이중소속 금지니까 그래야죠, 그냥. 맞죠? 이중소속 금지니까. 물론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면 후단지문. 소공사는 개공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거 맞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공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중소속 금지죠? 그러니까 소공, 개공 될 수 없습니다. 후단이 틀렸어요. 다음 4번 지문. 개공사의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계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개공이 지금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죠? 양벌 규정에 의하여 소공사도 공동 책임을 진다. OX. X죠, 이거. 이것도 기출에서 다른 바가 있는데 개공이 손해 입혔을 때 고용인이 연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고용인이 손해 입혔을 때 개공이 연대 책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형벌에만 적용되는 거지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 틀렸습니다. 양벌 규정으로 공동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음 5번 지문. 개공사는 소속공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 등록하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럼 24번 내려가죠.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도 옳은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내죠. 그러니까 보조원에 대한 설명이다, 소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1번 중개보조원이란 개공사에 소속되어 바로 X 나가버려야 되죠. 중개보조원은 뭐로 출발한다고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바로 X 나가버려야 돼요. 그러나 개공한테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맞죠? 다 맞았는데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안 들어가서 빠졌습니다. 틀렸어요, 이거. 1번 정답, 1번 틀렸고, 2번.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는 미리 기업공사가 등록하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연습을 시키는데 기출에서는 어떻게 물어봤냐면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OX. 우리 확실하자고요, 지금.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비슷하게 내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X죠. 그러니까 나 이거 보조원 이 사람 한민우 이놈을 고용하려는데 고용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거. 그게 아니에요. 고용한 때는 그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냈냐?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OX. 이건 확실히 틀렸다는 거 알아봤죠? 시험은 여기까지 물어봤어요. 종료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는 거 아니죠? 종료한 때는 며칠 내 신고하라? 10일 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정당해요. 근데 이걸 비틀어서 9월 달에 마지막에 체크하면서 가는 게 제가 이거예요. 보조원을 고용할 경우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고용한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그게 2번 지문이 그 얘기예요, 이거.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개업공사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맞죠, 그럼? 미리 신고할 필요 없어요. 고용한 때는 신고하는 거고 고용관계 종료된 때는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죠. 예, 그래서 눈 뜨세요. 3번 갑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에 처해질 때는 그 개업공사에 대하여도 항상 동일한 벌금형을 고한다. OX, X. 금액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항상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고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래 틀렸고. 4번 중개보조원에는 비밀준수무가 없다. 있죠? 있고. 다음에 5번 중개보조원 업무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인장도 의무 없죠? 예,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5번 가죠. 개공사 갑과 그가 고용한 소공사 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기출 문제였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죠? 그래서 갑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연대의 책임을 집니다.
2번 질문. 의뢰 과실로 인하여 손해입은 중개 의뢰인은 갑과 을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동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3번 질문. 을이 고의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 끼친 경우에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을에게 한정된다. OX. X. 고의로 손해 입혔더라도 우리 개공은 책임 있죠? 예,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진다. 4번 질문.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을의 공사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자, 이 질문 있잖아요. 지금 과다수수로 벌금형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보수 초과한 게 분명히 맞죠? 그럼 소공이 보수를 초과하면 제재가 자격 정지. 이 질문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원래 제 특강 자료에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거 우리 소공사가 보수 초과로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 금지행위했다는 얘기죠? 이거. 근데요, 소공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OX. 너무 어려운 거니까 하지 말라는데. OX. 이게 넘어가면 삑삑거리나? 자, OX. 아, X죠. 이거 자격정지 사유 떠올려 보세요. 이장불 확거 거금이죠. 이장불 확거 거금. 벌금형 없네. 우리 벌금 소공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받았어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우리 법 위반에 벌금 받으면 자격정지할 수 있다는 얘기 없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 질문을 왜 만드냐? 보수초과 때문에. 보수초과는 금지행위한 거죠 지금. 금지행위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맞죠? 이해되십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자, 그럼 그냥 쉽게 가자고요. 우리 소공이 보수 초과했어요. 금지행위한 거죠? 벌금 받았어요. 자격정지 될 수 있죠? 그 정도만 기억하자고. 그 정도만. 자, 그럼 5번 갑니다.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지금 소공이 보수 과다 초과했죠? 그래서 과다수로 징역형 선고받았어 지금. 그럼 공인사법 위반 징역이죠? 이때 을의 공사액은 취소된다. 맞습니까? 예, 자격 취소예요 이때는. 우리법 위반 징역형 받으면 자격 취소된다. 그럼 우리법 위반 벌금형 받았어요.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우리법 위반 벌금 갖고는 자격 취소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딴 자격인데. 벌금 갖고는 절대 안 되죠. 징역형 받아야 됩니다. 또는 집행유예가 있죠. 우리법 위반 집행유예 받아 자격 취소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었나요? 3번이었습니다. 3번. 자, 그럼 넘어가시죠. 26번 문제. 26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는데요. 2번 지문 있잖아요. 잠깐 보시면 개공사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기 종료된 때는 고용신고, 전자적 신고 가능이라고 돼 있죠.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 전자 신고 불가라고 그랬죠. 그건 지워버리세요 그냥. 지우고 맞는 걸로 정리합니다. 1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죠. 10일 내에 신고돼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사항 맞고요. 5번 질문 보실까요? 5번 질문. 고용인의 업무상의로 거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고용인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이 가담하지 아니한 개혁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개혁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상대해달라 주장할 수 있죠. 과실상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다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어요. 정답이었고 27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28번 갑니다. 개혁공사 갑이 고용한 소속공사 을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토지를 중개하면서 그린벨트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얘기하죠.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을인에게 3천만 원에 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지금 개공이 갑이었고 소공이 을이었죠. 그래서 중개 을인에게 을이 지금 거짓된 언행을 하여 판단을 취한 거죠. 그래서 이자를 고용한 개공이 갑이었습니다. 이거 책임을 묻는 거예요, 지금. 1번입니다. 소속공사 을은 1년 이하액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맞아요? 이거 거짓된 언행했으니까 1-1 맞죠? 1-1 맞고. 만약 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조 취소된다. 맞습니까? 자격 취소예요. 1번 맞고. 2번, 개혁공사 갑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맞아요? 우리 양벌 규정으로 개공한테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소공이 위반한 행위가 1년에 1,000이었으니까 개공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요. 이로 인하여 결격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맞아요? 등록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야. 맞죠? 이로 인해서는 등록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직접 등록 취소해버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자가 거짓된 언행이 있으니까 개공이 금지 행위로 봐서 양벌 규정으로는 등록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이자의 업무상에는 개공행위로 간주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직접 취소할 수 있어요. 다음에 3번, 개혁공사 갑은 의뢰 행위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할 수 있으며, 맞아요? 지금 거짓된 언행한 게 개공행위로 간주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의뢰 행위로 등록 취소할 수 있죠.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맞죠? 거짓된 언행이니까 금지행위예요. 임치 또는 업무정지니까. 4번 질문. 개혁공사 갑은 을과 연대하여 을인에게 발생된 손해 3천만 원을 배상하여야 하고, 맞습니까? 연대 책임이죠. 개혁공사가 대신 배상을 한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배상했다면 당연히 구상할 수 있고. 5번. 다만 위 사의 경우에 개혁공사에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예,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십니다. 개혁공사 갑의 소공사인 을은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지금 사적인 일이죠, 지금. 밑줄 치시고, 병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아주 되게 때렸나 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자, 그럼 사적인 일로 했으니까 이거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개공한테? 없습니다. 그럼 1번 갑니다. 갑은 을이 병에 가한 소연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 맞죠? 배상 책임 없어요. 이거 기출문제였어요, 이거. 근데 기출문제 약간 지금 수정한 거예요. 2번, 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을의 공사역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맞아요? 이건 지금 폭행으로 집행유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 취소 못합니다. 우리법 위반하여 집행유예 받아야 되죠. 우리법 위반하여 그 징역이나 집행유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격 취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자격 취소되지 않는다. 맞죠, 그럼? 다음 3번. 갑은 양벌 규정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OX, X. 이거는 양벌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업무상행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3번 정답이었어요. 4번님은 을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나 갑의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거 사적인 일로 했죠? 그러니까 이거 갑의 등록 취소할 일 없습니다. 업무상행위가 아니에요. 다음 5번 질문. 을은 다른 개혁공사의 고용이 될 수 없다. 맞죠? 을은 소공사로서 이거 이중소 금지죠. 그러니까 다른 개공의 고용이 될 수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는 인장 문제네요. 그럼 좀 쉬었다 할까 이제? 예, 좀 쉬었다 하죠.